자, 2부 순서 시작하고. 자, 일발장전 내용은 오늘은 어제 이제 그 조선비즈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카카오뱅크가 17일 상장 예심 통과를 이제 할 전망이고 오늘 18일 6시까지 금융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일단은 상장이 다음 달로 예정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가 카카오뱅크가 결국에는 대여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예고를 해드렸듯이 카카오뱅크의 상장 금리가 지금 또 들썩이는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그런 타이밍. 그러면 또 이제 실적이 확 뛰길 만한 기업은 당연히 뻔한 기업이 보입니다. 한국금융지주죠. 네, 한국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붙여보도록 하죠.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은 드렸고, 시가총액이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5조 9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31.62%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직은 밸류에이션을 좀 상장 공모가하고 뭐 다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밴드가 넓긴 한데, 일단 지분 가치는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그 IPO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뭐 공모가 상단 근처라고 봤을 때 한 20조 원의 그 지분 가치는 아니고 20조 원 정도를 일단은 그 시가총액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그러면은 지분 가치는 한 6조 3천억 되나요? 네. 뭐 제가 좀 어림잡아 계산을 한 거라서 요 두 개를 보면은 시가총액은 5조 9천억인데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6조 3천억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뭐 본인들의 생각으로 한번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 금리가 이제 점진적인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미국 연준에서도 그렇고 국내 채권 시장은 이미 금리를 4번까지도 올리는 걸 가정하고 시점의 문제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상승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업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저축은행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파트너스라고 하는 VC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도 가지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채롭습니다. 뭐 금리 상승기에는 당연히 금융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실적이 이제 붙겠죠. 2015년도 기준으로는 좀 기간이 됐긴 할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연결 기준으로는 연간 한 3,500억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분기에 그거 봅니다. 분기에 한 3, 4천억 벌어요. 네, 그러면은 뭐 답 다 나왔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네. 정경민 차장님. 굉장히 이제 사골 같은 주제죠.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왔었던 계속 우려 먹었었던 이제 그런 주제인데 네. 어제 그 이제 기사에 카카오뱅크가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 관련된 지분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의 참 표가 있는데. 네, 예. 지분 가치 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분 가치에 대한 또 추정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는데요. 지금 일단 공모 가치는 20조 정도로 좀 보고는 있는데 장 외에서는 지금 35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가치로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보는 사이트 한두 개에서는 38조 정도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는 사실상 금융 업종 전반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제가 드는 의문점은 요즘에 카카오가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 카카오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올랐을까? 이게 좀 주된 재료였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LG화학도 그랬습니다만 기존의 이제 상장 종목들은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회사를 따로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과연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알맹이가 빠져나간 카카오도 이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이긴 합니다. 요건 뭐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어쨌든 카카오뱅크의 성장성 그다음에 또 이 실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모두 보유한 게 이제 카카오뱅크다 보니까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 나오고 뭐 어제부터는 좀 또 소외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가장 좀 적절한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이제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스톡헌터, 예. 네, 자료인데 한국금융지주하고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본인이 가진 그 시가총액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넘어간 네. 거죠. 물론 예. 얼마를 쳐줄 건지 할인율을 얼마를 매길 건지 뭐 지분을 당장 뭐 팔고 현금 산입이 되는 이런 건 아니기 그런 때문에 건 아니죠. 예. 뭐 현금 산입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영속적인 그런 영업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인을 받지 않을까. 뭐 30, 뭐 한 70% 80% 할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인정해 인정 못해 뭐 이런 네, 거겠죠. 그렇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저건 또 20조에 추정을 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가치인 35조, 40조로 추정했을 경우에는 저 가치가 10조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뭐 한 20% 30% 정도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2, 3조 정도의 편승 효과는 있는 거니까 이 종목들은 좀 반짝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배경적인 거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투자 그러니까 한국 금융지주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보더라도 본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른 이제 이금융권이나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만 한투 우리가 줄여서 이제 한투라고 얘기하죠. 한투의 히트 상품이 증권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옥션이나 뭐 G마켓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 한투에 절친 있지 않아요? 뭐 절친들은 많죠. 예, 다 이제 절친들은 한투에도 많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막혀 있던 부분을 금융 상품권을 이제 법적으로 뚫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물론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양도도 가능하고 이걸로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주식 수수료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히트 상품이 되면서 이제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또 진입이 되죠. 뭐 KB나 네. 신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요 이슈에만 묶어서 얘기하면 편승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핵심으로 볼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그 본업도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종목을 좀 붙여드리자면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만 리드코프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네. 금리 상승기에는 무조건 이금융권 이상이 민감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에 대한 그런 증폭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좀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제 대부업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뭐 0.5%가 오른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 한 서너 배 정도가 확 증폭이 돼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순이자 마진 부분이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잠재력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 이제 또 물론 이제 오늘은 뭐 미국에서 이제 IB들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것도 네. 이제 좀 장기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장기 흐름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리드코프를 좀 가장 좀 뭐 금리 상승기에 좀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덧대드리면 요즘 좀 있으면 이제 DSR이라는 이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Debt Service Ratio거든요.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 그래서 네.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뭐 LTV 뭐 이런 뭐랄까 담보물에 대한 이제 이 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출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 개인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채를 조금 이제 줄여가는 특히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1금융권에서 좀 튕겨나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야, 그 뭐 대부업에 뭐 꽁짓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이 정규적인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제1금융권 말고 2금융권으로. 이금융권 쪽이 강할 수 있겠고요. 뭐 관련된 종목이 많진 않아요. 뭐 네. 리드코프, 한국캐피탈, 푸른저축은행 뭐 이 정도인데 그 종목들의 그래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푸른저축은 또 뭐 정치 그렇죠. 연관성 있고 또 그러잖아요. 검찰총장 분과 왜 연결이 됐는지는 네. 뭐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하평윤 씨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이금융권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해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리드코프 이 비즈니스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리드코프를 좀 붙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네, 실제 이제 이번 FMC의 수혜주는 한국캐피탈 리드코프였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종목들이 며칠 전부터 워낙 좀 강하게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이금융권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대부업계 이제 종목 중에서는 리드코프가 유일하고 뭐 저축은행 계열 쪽도 한국캐피탈,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기 때문에 종목이 별로 많지 않고 또 F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좀 급등을 좀 했었다가 어제는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뭐 은행주들도 그렇고 이 종목들도 그렇고 약간은 좀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은행주, 그다음에 뭐 보험,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카카오뱅크 지분에 좀 국한을 해가지고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이제 지분 가치만 놓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자료 잘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도 지분 가치가 지금 더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분 가치를 주가에 얼마나 좀 녹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상장을 계속 더디게 못 해왔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복합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마윈의 그 탄센트 뭐죠? 그 알리바바요. 알리바바. 그리고 중국에서 뭐 한번 얻어맞은 게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쪽이하고도 좀 엉켜 있는 것들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결국엔 상장을 이제 서두르고 진행이 된다면은 뭐 그건 또 다시 그렇죠. 일단은 뭐 어저께 이제 상장 예비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사실상 이제 뭐 7월 정도에는 상장이 이제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를 이제 조금 반영한다면 한국금융지주 정도는 일단 은행업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관점에서 보면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워낙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또 다시 또 시총 3위로 이제 또 하루 만에 또 복귀를 또 했는데 시가총액이 뭐 64조, 65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회사인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면 거의 뭐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KB금융, 신한지주가 지금 은행업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은행들이거든요. 요 두 회사 시총 합치면 40조는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40조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카카오뱅크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은행주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건 뭐 시장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금융지주 외에 KB금융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한 9%,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가치에 대한 수혜를 지금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금융지주도 뭐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이진 않았나 생각은 좀 드는데요.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들의 정말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고객들을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왜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건물주들이 가장 이제 임대를 내주기 선호하는 업종이 은행 업종이었어요. 네. 건물 1층에 딱 은행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그냥 뭐 건물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건물주들이 은행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은행이 장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은행들도 1층의 영업점을 다 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촉발시킨 게 바로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좀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주들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가 너무 잘 나가면 은행 본연의 어떤 영업 가치가 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지점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찾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좀 추가해드린다면 저도 뭐 리드코프 사실 좋게 보는데요. 지금 시기장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캐피탈 이제 대부업계 이쪽이라고 보시면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좀 희소성이 있는 리드코프 뭐 좋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예스24라는 기업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어차피 이 지분과 관련된 이슈로 공략을 할 거면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예스24도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베이 코리아가
사실 카카오뱅크의 지분 한 3.7%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이베이 코리아 이 매각에 있어서도 이 카카오뱅크 지분까지 다 얹어서 인수를 해갈 거냐 마냐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7%만 해도 지분 가치가 꽤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시총이 뭐 35조, 40조 된다 그러면 3%만 계산을 해도 1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인수를 해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사실 이베이 코리아 매각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또 카카오뱅크 지분과 관련된 뭐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마트라든지 뭐 신세계 IN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간접적으로는 나중에 만약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뭐 인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베이 코리아 매각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신세계 INC 그리고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추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 어떨까요? 넷마블은 지분은 뭐 지분은 높진 뭐, 예. 않은데 않은데 넷마블은 어제 그 제2의 나라 네. 그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던 구글 뭐의 1위? 뭐지? 1위를 잠깐 찍긴 했는데 공매도가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넷마블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탄력을 좀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 관련돼서 하이브 관련돼서도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너무 많이 좀 근데 아무래도 왜 요거는 그럴까?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이슈 때문에 지금 대형 게임사들에서 자금을 좀 빼서 좀 장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김영민 매니저 그 멘트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머릿속을 좀 맴돌고 있는 게 짜증이 나네. 아니요 KB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KB금융하고 신한주주를 합쳐도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40조 뭐 이렇게 밸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면 이렇게 한다면 이게 비싼 건가 이게 싼가 지금 거기에 좀 딱 꽂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중은행이 좀 싼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느낌이. 그렇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은 다른 이유도 있긴 있어요. 뭐 증권사들과 은행사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펀드들 그거 이제 부실 상각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금융지주는 다 물어줄게 했어요. 그래 이제 털어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한국투자 어젠가 그젠가요?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하나 털어낸 것도 저는 좀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크래프톤이 또 카카오뱅크보다 또 먼저 지금 상장될 것 같잖아요. 네. 크래프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중복 청약이 이제 가능한 이제 상장 대여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또 차장님 말씀 받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쨌든 BBIG 사실 작년에 각광받았었던 이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 바뀌면서 꽤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터넷 업종은 뭐 카카오 네이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잘 회복되고 있고 배터리 기업들도 꽤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지금 게임주만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일부 악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NC소프트, 넷마블 너무 지금 좀 부진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그 이유네. 네, 그 이유가 딱 크래프톤. 저도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서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가지고 그쪽으로 절로 이제 지금 갔다가. 다 이제 막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이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는 조금 많다고 피크 그러니까 좀 선택을 해달라는. 저는 그러면 이마트 하겠습니다. 이마트? 네. 이마트가 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하여튼 뭐 대화하다 보면 자꾸 생각도 나고 뭐 생방송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베이와 정해놓고 휴젤이죠. 뭐. 이베이와 휴젤이죠. 또 기침도 나고. 네. 금요일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리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는 없고. 네, 오늘 이벤트는 없습니다. 네, 월요일 날 그러면 김현 매니저는 다시 뵙는 걸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